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실무 협상이 연말 전 재개될 가능성은 낮다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존 햄리 소장이 전망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 협상 등으로 불거진 미한 동맹 균열 우려와 관련해서는 동맹 보호와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부 부장관을 지낸 햄리 소장을 김칸희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연구소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존 햄리 CSIS 소장은 25일 VOA와 인터뷰에서 최선희 외무성 일부상 등 최근 북한 고위 당국자들의 미국 압박 발언을 전형적인 북한 정권의 선전수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북 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의 책임이 있다. 미국이 적대 정책을 철회해야 핵 협상을 할 수 있다는 발언 등에 굳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Let's be honest about it. So it is to your benefit for you to find a solution. Stop playing a game. 햄리 소장은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비핵화 정의와 함께 북한 핵시설과 활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신고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처음부터 실무 협상에 진지하지 않았던 만큼 연말 전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은 낮으며 이후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과 함께 냉각기가 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I think we're going through another cycle. We're heading into another one of those confrontational cycles. It wouldn't surprise me if there was some really provocative act by North Korea over the next 2 to 3 months. 햄리 소장은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는 최소 적정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50억 달러 요구는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주둔 미군은 미국을 지키는 것이고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과 파트너를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동맹의 근본적인 가치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When we stop thinking through the fundamentals, why are we there? What are we doing? We get caught up in the tension. All negotiations get tense and complicated. That's understandable. Ultimately bring us closer together, not push us farther apart.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문제 등 한일 갈등과 관련해 미국은 미한일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촉구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한 발 물러서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일본 정부가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유조선의 불법 환적 의심 사례를 적발해 유엔에 통보했습니다.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은 26일 지난 13일 북한 유조선 무봉 1호가 중국 상하이 동쪽 280km 공해상에서 선적불명의 선박 한 척과 나란히 서 있는 것을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통보하고 적발 당시 북한 유조선과 소형 선박 간에 호스가 연결된 사진 등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과 관련된 대북제재 위반 의심 사례를 20여 차례 유엔 측에 통보했습니다. 한국과 아세안 정상들이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북한의 추가 미사일 실험 자제와 유엔 결의 준수, 지속적인 대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은 26일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마무리하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정상들은 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평화적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안보리 의무 준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지난 40여 년 동안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2배 이상 늘었지만 북한은 계속 최악의 민주주의 국가로 남아있다고 국제기구가 밝혔습니다. 북한은 공정한 선거와 국민의 기본권, 또 부정부패 척결 등 민주주의 5개 분야에서 모두 최악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부를 둔 정부 간 국제기구인 국제민주주의 선거지원기구 IDEA가 최근 전 세계 민주주의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법치와 공정선거, 인권 등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28개 요소를 5개 분야로 나눈 이 조사에서 북한은 세계 158개국 가운데 모든 분야에서 아태 국가 중 최하로 평가됐습니다. 0부터 1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민주주의가 좋다는 건데 북한은 대의민주주의 정부에선 0.12,
시민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 등 기본적 권리에서 0.13점을 받았습니다. 또 3권 분립을 측정한 정부 견제에선 0.07, 정부의 부정부패 정도를 측정한 공정한 국정 운영에서 0.16이란 최악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정치 참여도는 상중하 3단계에서 가장 낮은 하를 받았습니다. 북한은 중국, 캄보디아, 라오스 등과 함께 2018년 현재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제도가 없는 나라로 꼽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을 성평등 분야에서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등과 함께 세계 바닥권으로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아태 지역에서 민주주의 5개 분야 모두 높은 점수를 받은 나라 1위에서 5위는 호주와 뉴질랜드, 한국, 타이완, 일본을 꼽았습니다. 이 기구는 여러 병폐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최상의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Our report finds that the number of democracies keeps growing, but the quality of democracy is deteriorating. Despite the ills, democracy remains the best option to advance human dignity. 국제민주주의 선거지원기구는 전 세계 민주주의 진흥을 위한 정부 간의 국제기구이자 UN 공식 참관기구로 민주주의 제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세계 식량 계획 WFP는 각국의 기부 증가로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지원이 11월부터 정상화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먹는 물 공급이 좋지 않은 북한에 상하수도 전문가를 파견해 식수 공급망 구축 활동을 펼쳤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 WFP는 10월 국가보고서를 통해 올해 각국의 대북 지원 자금이 늘었다며 11월부터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배급량은 정상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WFP는 임산부 등에 대한 영양 강화 곡물 지원을 200g으로 늘려 제공 열량을 471kcal에서 740kcal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타가소 어린이들에게는 영양 강화 곡물 100g과 영양 비스켓 60g을 제공해 열량을 370kcal에서 514kcal로 늘릴 예정입니다. UN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에 따르면 WFP의 전체 모금 예정액은 5,300만 달러이고 이 가운데 40%인 2,100만 달러가 확보됐습니다. 스위스가 618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이 550만 달러, 러시아 400만 달러, 스웨덴 215만 달러 등입니다. UN 중앙긴급구호기금도 25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WFP는 올해 북한의 농작물 수확량 전망과 관련해 악천후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수확량의 10%를 차지하는 밀과 보리, 감자 등 이모작 곡물의 수확량이 이미 평균 이하이며 쌀과 옥수수 등 주요 곡물 수확량 예상치는 12월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네덜란드 정부 산하 물 관련 인도주의 지원단체인 DSS 워터와 공동으로 올해 북한의 상하수도 전문가를 3개월 단기 파견했습니다. 전문가는 평안남도 순천시에 식수 공급망 구축 활동을 펼치면서 식수 공급 기반 시설 상태를 평가하고 개선책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북한 내 활동에 여러 제약이 있었다면서 양수량 부족과 불규칙한 전기 공급, 대북 제재에 따른 장비 활용 제한 등을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2019 회계연도에 미군 실종자 신원 확인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한국 내 6.25 전쟁 미군 실종자 유해 발굴과 조사는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는 최근 발표한 2019 회계연도 평가 보고서에서 획기적인 동위원소 분석 실험실 설립 등으로 올해 미군 실종자 218명의 신원을 확인해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기도 연천 등에서 진행된 한국 내 미군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등에 대해서도 많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유해 발굴과 조사, 송환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 해안경비대가 연해주에서 불법 조업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북한 어선과 선원들을 납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26일 연해주 국경경비대가 지난 주말 불법 계좌비 혐의로 북한 선박 3척과 선원 18명을 납포했으며 어로 장비를 압수하고 북한 선원들이 잡은 개 1,600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서 북한 선원 6명을 구조해 이들에게 필요한 의료 지원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